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 화두부터 좀 드리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나 스스로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을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트러스트, 믿음, 신뢰. 네. 나는 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가장 가까운 지인들, 뭐 동료가 돼도 괜찮고요. 네. 가족분들이 돼도 괜찮으시고 친구분들이어도 좋습니다. 가장 빨리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를 상정하신 후에 나는 저 사람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를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일, 내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에 대해서도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몬과 핀티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대 시라쿠사의 피타고라스파 철학자들인데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우정은 지금까지도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배자 디오니시오스 1세에게 대항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핀티아스는요,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사흘의 시간을 왕에게 요청하게 되고, 왕이 이를 거절하자 친구인 다몬이 내가 저 사람 대신, 핀티아스 대신 감옥에 잡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핀티아스가 3일의 그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대신 잡혀있게 되는 이 다몬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다몬은 끝까지 핀티아스를 믿습니다. 핀티아스는요, 돌아오는 내내 큰 비로 인해 강물에 휩쓸려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친구 다몬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어서 돌아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왕은요, 결국 두 사람을 방면하게 됩니다. 자,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고, 선생이 학생을 믿고, 학생이 선생을 믿고, 리더가 부하를 믿고, 부하 또한 리더를 믿고.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이며 용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 믿음 안에서 나 자신, 그리고 동료,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이 믿음과 확신 안에서 오늘 좋은 관계를 맺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키워드, 믿음, 척, 긍정, 오감 터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맑고 순수한 아이들이 있죠. 제가 또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많은 분들이 우리 최 대표는 유치원을 했어야 돼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제 옆에 많은 어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만 와서 놀아요. 막 장난치고, 막 쥐어뜯고, 때리고, 약 올리고, 자, 근데 제가 그만큼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이 맑고 순수한 이 아이들을 순식간에 나쁜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특히 아이들은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부모의 의심과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스승의 의심을 통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뿐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의심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싸우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특히 생존이 걸린 문제일수록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적어도 내가 동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어도 내가 확신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내 사업, 이 부분만큼은 굳건한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 믿음으로 시작하신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심이 가능해지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지 못한다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의심이 생기면서 심지어 큰 싸움까지 번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의심의 원인을 보다 더 빨리 찾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의심보다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동료,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만큼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계의 기술일 수도 있고, 관계의 기술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처세술이라고 저는 또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끌어당겨 오시려면 척하되 척하지 않으셔야 돼요. 척하되 척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볼 때마다 화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 하나만으로도.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국가대표를 해도 될 정도로 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척하며 으스대거나, 아는 척하며 잘난 체하거나, 잘난 척하면서 왕종놀이 하시거나,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거나, 하는 척하면서 딴짓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정말로 필요해서 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척하되 척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로 필요해서 척할 때는 척하되 척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척들은요, 삶을 거짓되게 만들죠.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한 번의 척이 두 번의 척이 되고, 척이 두 번, 세 번 계속되다 보면 척에 익숙해지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척에 익숙해지는 순간 진실된 나가 아닌 거짓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척하지 않는 하루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있는 척이 아니라 겸손하게, 잘난 척이 아니라 겸손하게, 척이 아니라 본연의 나의 모습으로. 예전에 제가 지금 화면 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헤어가 반짝반짝하죠. 그렇게 많은 헤어는 아니잖아요. 10여 년 전쯤에 제가 잠깐 하이모라는 제품을 좀 썼었습니다. 머리에. 가발을 좀 썼었죠. 초기에는 내가 아닌 내 모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풍성하니까 자신감도 샘솟고. 그런데 어느 순간 몇 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오히려 이 하이모를 쓴 나의 모습이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더라고요. 척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쓰고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그냥 오로지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 자신을 드러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 벗어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더 삶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척에 익숙해지지 않는 우리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조금만 정리할게요. 이 척하는 것을 진정한 고수는 알아본다라는 거를,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처세술에 있어서 정말로 귀한 사람을 나의 편으로 끌어당겨 오길 원하신다면 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세 번째 관계의 기술 키워드는요, 긍정 오감 터치입니다. 오감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그 오감으로 터치를 하실 때 긍정적으로 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스킨십입니다. 누군가 타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상대가 나의 스킨십을 받아준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에 대한 마음의 창이 열리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누군가와 더 가까우고 싶으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터치, 긍정의 스킨십을 계속해서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긍정 오감 터치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시각적 터치입니다. 웃는 눈으로 상대를 바라봐 주세요. 다음은 청각적 터치입니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세요. 다음은 후각적 터치입니다.
항상 좋은 향기를 상대에게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미각적 터치입니다. 서로 힘이 되는 말,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말,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말을 줄 수 있으셔야 되고 받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촉각적 터치입니다. 따뜻하게 서로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따뜻하게 상대를 안아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이 오감이 잘 터치가 이루어지셔야 더 좋은 관계, 더 행복한 관계, 더 긍정적인 관계가 가능해지겠죠. 긍정 오감 터치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긍정 오감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처음 만난 사람처럼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심지어 타인보다도 못한 타인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아끼지 마세요. 행복과 사랑의 긍정 오감 터치를. 자,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믿음과 신뢰, 그래서 다몬과 핀티아스의 사례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척하지 않기 말씀을 드렸고요.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 청각적 긍정 오감 터치를 꾸준하게 더욱 활발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Great Habit 10 to Do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10 to Do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들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힘! 감사합니다.